안녕하십니까. 동양주역 타로 만든 백사람들은 주역 해상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방법,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주역 해상을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볼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주 보는 방법들을 해상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유, 을미, 계묘, 을묘입니다. 사주는. 그래서 신유에 내산소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을미는 내풍황이 됩니다. 저번에 이거 얘기했죠. 밑에 거 전부 다 알고 계시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수에는 10하고 4니까 계묘고요. 여기는 2, 4니까 을묘입니다. 여자분입니다. 대운세에서는 5대운이고요. 기회대운과 경자대운 35, 45 상담을 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주적인 부분이 있고 주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주적인 부분은 일단 사주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놔두고, 자 보십시오. 이거는 신유, 을미, 계묘, 을묘. 본인들이 사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른 사람이 사주 받는 거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고 맞춰가 보면 되죠. 이 사주 전체적으로 봐서 개수가 신약해지죠. 그러면 종합격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편간칠살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신약사주다. 그러면 신약사주에 대운이 어떻게 되어야 이 운이 바뀌느냐를 봐야 되겠죠. 신약사주에 시신하고 용신 서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격국을 가지고 먼저 본 다음에 적천소 관법도 쓰는데, 여기 보시면 밑도 속에 정을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투관이 을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격국은 식신격 전격입니다. 식신격 전격에 식신이 되게 많죠. 식신이 많으면 얘를 누를 것인가 뺄 것인가, 그 문제의 문제죠. 그러면 식신께서 화로 갈 것이냐 금으로 갈 것이냐 계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는 또 서로 관법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관법은 이렇게 보통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신유, 을미, 계묘, 을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사주를 가지고 해상을 놓은 거죠. 해상을 놨는데 내산소가하고 내풍황하고 내수해하고 화산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내산소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산소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주역 해상으로는 소용하다,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뒤로 갈수록 속에 있는 내용이 본인한테 되게 힘들게 질 수 있으니까 10대, 20대까지 20살까지는 본인한테 되게 운세가 힘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부모님 일찍 죽었고 힘들었대요. 되게 힘들었고 기둥뿌리 부러지고 그냥 자기가 동생하고 둘이서 지내왔대요. 일찍 부모님이 조실 부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촌들이 땅을 다 가져갔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20살까지. 저는 관법을 옛날에는 15년 관법으로 썼는데, 저는 20년 관법으로 씁니다. 20, 40, 60, 80 이렇게 관법을 써버려요. 15, 15, 15, 15도 되는데 저는 20, 20, 20, 20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5, 15로 보는 방법과 20, 20을 보는 방법 두 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해봤고, 여기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15를 하는 것보다 20일 때 20살까지 되게 힘들었다는 거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일단 맞았습니다. 삼촌들이 땅을 다 가져가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몰랐는데, 자, 두 번째, 사주는 을미인데 주역해상은 내풍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내산소가에 혹해가 태풍대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들보 다 나라고 집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거는 안에 혹해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천캐는 반흉 반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기 혼자 바쁘고 움직이고 역마수도 있고 모든 변화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죠. 근데 이 사람이 20살 넘어서부터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바빴대요. 그 다음에 삼촌들한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법적 소송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21살 때부터. 근데 그게 10년도 넘었었대요. 21살 넘어서 25살부터 법적으로 투쟁해서 10년, 35세 이후까지 계속 전쟁이 났었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풍황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풍항의 안쪽에 혹해가 택천캐죠. 결단이 내려지고 결판이 나게 됐대요. 그래서 땅을 다 회복을 했대요. 거지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40전 39까지 그래서 모든 게 그 패턴 안에 정리가 됐었던가 봐요. 땅을 회복하고 나니 없던 재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내수해가 40대, 41부터 제가 60까지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땅들 전부 다 법적으로 다 조치한 게 40, 41세였대요. 근데 내수해가 되니 얘가 모든 일들이 풀리고
해결이 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강남에 살고 있고 꽤 가격이 나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호케이 택턴케어를 통해서 내수해를 와서 일들이 풀렸고 해가 풀리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풀렸고 재산도 회복했고 재산이 지금 몇백억대 됩니다. 자, 사주 패턴대로 움직였죠. 내수해 안에 있는 게 수화기제인데 수화기제는 좋은 일들이잖아. 근데 20대에 있는 내풍항 안에서 고생을 오만상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주적 패턴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사주 안에 패턴 안에도 그게 나타나죠. 근데 남자친구 죽은 것과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주 안에 나타나는 것과 주요 개상이 나타나는 것이 겹치죠. 그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줬고, 얘가 사주 볼 줄 아는 애였어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처음부터 사주 볼 때 하나하나 캐물어 보길래 사주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 애구나 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설명하는 게 자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화산녀인데, 화산녀가 이제 이 패턴적인 게 나타나요. 화산녀 자체 안에 숨어 있는 게 되게 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화산녀는 예산소가 안에 호케가 태풍대가고 화산녀 안에 호케가 태풍대가입니다. 두 개의 태풍대가가 들어있다 보니 얘가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태풍대가 하나만 만나도 아이고야 싶은데 속에서 두 개를 만나서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얘가 사주적 패턴에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돼 있죠. 남자가 들어오면은 남자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잘 안 되더래요. 사주에 있는 일이니. 근데 쾌상에도 있습니다. 화산녀가 호케가 태풍대가 하니까 이 화산녀 자체도 흉한데 마지막까지 흉해지는 거니까 얘는 말년이 조심 안 하면 되게 흉하게 될 판이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또 남편이 죽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말년의 화산녀에 안에 태풍대가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주를 볼 때 세 개가 맞아야 된다. 하나는 집 풍수, 하나는 묘풍수, 자기 조상에 관련된 묘풍수, 그 다음에 자기 사주. 자기 사주 안에 또 이름이 작용하는 게 제가 이야기할 때 33, 33, 33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묘토가 33%, 집토가 33%, 사주가 33%입니다. 그 33% 안에 사주가 들어가고 사주 100% 중에 15% 정도가 성명학적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름도 유감스럽게도 이혼하고 사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화산녀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데 말년운도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집이 좋은 곳, 더 비싼 집 말고 자기 사주에 맞는 집을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사주 궁합이 되게 잘 맞아야 돼요. 얘가 이 종합격처럼 보일 정도로 사주가 강해지니 자기 성격을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남자가 여유만만하고 모든 걸 배려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사주를 가잡아서 궁합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5대운의 기해대운의 지하명의였습니다. 이 35대운의 지하명의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하명의가 어떻게 작용해서 이 일들이 풀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하명의가 나타나는 게 대운에서 기해대운이에요. 기해 편간칠살이 나왔는데 이게 을목에 맞아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주는 그렇게 패턴이 나오는데 이 안에도 그런 패턴이 있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자, 이분은 남편이 죽으면서 되게 힘들었대요. 그렇지만은 땅 찾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좋았죠. 사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본 거고, 45대운의 경자대운의 풍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애인이 나타날 거고 궁합이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이 나쁜 것을 극복할 수 있겠죠. 집을 출장을 가기로 했으니까 그 풍수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최소한 집터 33%, 묘터 33%, 사주 33% 중에서 집터가 좋아지면 33%가 좋아지니 자기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팔자를 바꾸려면은 반듯한 마음, 바른 마음, 정심이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바른 집. 묘토는 쉽게 옮길 수가 없으니까 사주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사주는 이름으로서 보완은 가능하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33%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주는 진짜 안 좋은데 잘 살고 있어요. 한국 안에도 똑같은 사주, 거의 100명이 같은 사주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풍수의 양태풍수였습니다. 물론 음택풍수 나타나지만 그거는 뭐 확인하러 가려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 그것도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잘 가던데 요새는 가격이 비싸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터를 확인하고 모든 걸 찾아보는 중이죠. 지금은 집터와 사주와의 상관관계, 뭐 이 일만 한 40년 했으니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그 집터가 좋으면 병도 빨리 고칠 수 있고,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올 수 있고, 그다음 돈을 빨리 벌 수도 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가족도 화목할 수 있고, 집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집터를 구하실 때 밑에 수맥도 잘 보셔야 되고, 지전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사람의 이 사주를 가지고 주요 캐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사주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하나씩 놓아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주를 배우셔가지고 동양주식타로 배우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